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및 달빛은 쌓이리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박용래의 시 겨울밤 전문이었습니다.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요한 겨울밤, 고향집 마늘밭에 소복하게 쌓이는 눈발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작품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인데요.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위화는 1983년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 18세에 집을 나가 먼 길을 가다,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 등의 단편도 발표했고요. 가랑비 속의 외침을 발표하면서 중국 제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는 위화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소개돼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매혈의 여로를 걷는 한 남자의 고단한 삶을 희비극이 교차하는 구조로 아이러니하게 드러내면서 무척 정교하고 심화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 첫머리 읽겠습니다. 낭독에는 손정아, 서광재, 이서윤, 장호비 씨입니다. 성안의 생사공장에서 노예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 허삼관은 이날 마을의 할아버지를 뵈러 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진 터라 허삼관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의 코앞에 바짝 얼굴을 대고 물었다. 아들아, 네 얼굴이 어디 있는 거냐? 할아버지, 전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손자예요. 제 얼굴 여기. 허삼관은 할아버지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게 하였다. 할아버지의 손은 마치 공장의 사포 같았다. 네 아비는 왜 날 보러 오지 않는 게냐?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입가에서 침이 흘러나오자 입을 삐딱하게 하고서 침을 약간 삼킨 후 말을 이었다. 아들아, 넌 뼈대가 좀 쓸만하냐? 튼튼하죠. 그런데 할아버지, 전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들아, 너도 피팔러 자주 가느냐? 아니요. 전 피를 팔아본 적이 없는데요. 피도 안 바라봤으면서 무슨 뼈대가 튼튼하다는 소리를 하느냐? 너는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할아버지, 전 무슨 말씀이신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노망드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허삼관의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말만 늘어놓았다. 네 아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성안의 그 누구냐, 그 무슨 화인가 하는 계집한테 푹 빠져가지고서는 금화요. 그게 우리 엄마잖아요. 네 아비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이가 찼으니 성안으로 가서 그 무슨 황가 하는 계집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내가 네 두 형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 큰형이 아직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먼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 마을에는 이런 법도가 없다고. 허삼관은 넷째 삼촌에게 피를 안 팔아본 사람은 몸이 부실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이 마을에서는 피를 안 팔아본 남자는 여자를 얻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한 번 피를 팔면 35원이라는 돈을 받는데 반년 동안 쉬지 않고 땅을 파도 그렇게 많이는 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몸속의 피는 우물물과 같아서 퍼내지 않으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허삼관은 32살 먹은 방씨와 19살 근룡이와 함께 성 안으로 피를 팔러 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끊임없이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 이유는 몸속에 피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거의 입뿌리가 시큰거릴 정도로 방광이 터질 정도로 물을 마셔댑니다. 병원에서 만난 관리인 이혈두는 생사공장으로 번데기를 사러 오던 사람이어서 허삼관과는 안면이 있었는데요. 그는 방씨와 근룡이가 건네주는 수박을 받고 피를 팔 수 있게 해주고 허삼관에게도 피를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 세 사람은 피를 팔고 나서 곧바로 비틀거리며 병원 변소를 향해 걸어갔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걸었다. 만약 지금 배에 조금만 힘을 줘도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이 변소의 소변통 앞에 일렬로 서서 오줌을 놓을 때 입뿌리에 격렬한 신맛이 파고들었다. 그 때문에 이빨끼리 서로 심하게 맞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그들의 오줌 줄기가 통에 부딪히는 소리만큼이나 날카로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승리반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식당에 갔다. 방씨가 먼저 식당 점원에게 소리쳤다. 여기 볶은 돼지간 한 접시하고 황주 2냥 가져오라고. 황주는 따뜻하게 데워서 말이야. 허삼관이 그들이 주문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소리칠 때 손으로 탁자를 치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그 역시 그들이 하는 대로 손으로 탁자를 치며 주문했다. 볶은 돼지 간 한 접시하고 황주 2냥. 황주는 데워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볶은 돼지 간 3접시와 황주 3잔이 나왔다. 방씨가 허삼관에게 물었다. 어때? 피를 팔고 나니 어지럽지는 않은가? 머리는 어지럽지 않은데 힘이 없네요. 손발이 나른하고 걸을 때 떠다니는 것 같은 게. 힘을 팔아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우리가 판 것은 힘이라고. 자네 이제 알겠나? 그 자네 성한 사람들이 말하는 피가 바로 우리 촌 사람들이 말하는 힘일세. 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지. 하나는 피에서 나오는 힘이고 나머지는 살에서 나오는 힘이지. 피에서 나오는 힘은 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쳐주는 법이네. 어떤 힘이 피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힘이 살에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잠자고 밥 먹고 우리 집에서 근룡이네 집에까지 가는 것은 별로 힘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 이런 게 바로 살에서 나오는 힘이란 말이야. 자네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100여 근쯤 되는 짐을 메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땐 힘을 써야 한단 말씀이야. 이런 힘들은 다 피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EBS 오디오북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 듣고 계십니다. 문화혁명 전에 중국,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나라, 그 문화, 그 계급, 그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이 무척 생생하게 느껴지는 소설이죠. 방 씨는 허삼관에게 피 팔아 번 돈을 어떻게 했을 거냐고 묻습니다. 허삼관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에서야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다고 대답하죠. 공장에서 일해 번 돈은 땀으로 번 돈이고 오늘 번 돈은 피 흘려 번 돈이라면서요. 허삼관은 피 흘려 번 돈을 함부로 써버릴 순 없으니 반드시 큰일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삼촌은 그의 마른 팔을 들어 허삼관이 말한 쪽을 가리켰다. 수척한 탓인지 벌써 그의 팔은 쭈글쭈글했다. 저 누리끼리 한 것 말이냐? 그건 황금과이고 그 옆에 짚푸른 것은 할미과지. 저 이제 수박은 그만 먹을래요. 넷째 삼촌, 제가 2개나 먹었죠? 2개는 아니지. 나도 먹었잖니.
내가 절반이나 먹었는데. 황금과는 나도 알아요. 속살이 향기롭지만 그리 달지 않잖아요. 할미과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먹으면 입안에 찰진 맛이 돈다고요. 황금과 2개랑 할미과 하나만. 허삼가는 삼촌의 외밭에 와서 한 번 앉으면 하루 온종일이었다. 해질 무렵이 다 되어서야 허삼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는 태양의 빛발에 비친 그의 얼굴이 마치 돼지 간처럼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멀리 농가의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를 보며 엉덩이에 먼지를 털어낸 뒤 수박과 황금과 그리고 오이와 복숭아로 꽉 차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었다. 저 장가나 가버릴래요. 그리고 몸을 돌려 삼촌의 수박밭 쪽으로 오줌을 갈기며 말했다. 넷째 삼촌, 여자를 찾아 결혼하고 싶어요. 요 며칠간 줄곧 피 팔아 번 돈 35원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는데요. 할아버지에게 몇 원 드리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늙으셔서 돈을 쓰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에게도 어느 정도는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형제들 중에 삼촌이 제게 가장 잘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은 제가 그냥 힘을 들여 번 돈이 아니고 제 피를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드리기가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삼촌, 그런데 조금 전에 갑자기 마늘 하나 드려버릴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피 팔아 번 돈이 쓰일 곳을 찾은 셈이에요. 삼촌, 과일로 배를 채웠는데 어째 꼭 술 한 잔 마신 것 같네요. 제 얼굴이며 목, 발바닥, 손바닥까지 모두 확 달아오르는 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장가를 들어야겠는데 누구와 결혼을 할까 허삼관이 고민에 빠집니다. 허삼관은 생사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임분방이란 여자를 떠올리죠. 웃을 때 하얀 이가 고르게 드러나고 또 보루물이 있는 여자. 임분방은 허삼관이 가장 좋은 누에고치를 그녀에게 보냈을 때 몰래 손등을 잡아줬었죠. 허삼관은 그 후로는 그녀에게 나쁜 누에고치를 보낼 수 없었고요. 그녀 말고 다른 아가씨로는 아주 예쁘게 생긴 간이식당의 점원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기름솥 옆에 서서 꽈배기를 튀기면서 줄곧 아이야 하는 교성을 지르는 허옥란이었습니다. 미모가 출중하지만 새침한 그녀를 사람들은 꽈배기 서시라고 불렀죠. 그날은 마침 허삼관이 시골에서 성안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그가 막 극장을 지날 무렵 허웅란을 보게 되었다. 극장 정문 앞에 걸려있는 2개의 초롱 중간쯤에 서서 몸을 비스듬히 기울인 채로 호박씨를 까먹고 있는 꽈배기 서씨의 2볼이 초롱의 불빛을 받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허삼관은 다가가다 말고 되돌아와서는 길가 맞은편에 서서 희죽거리며 허웅란을 보고 있었다. 이 어여쁜 아가씨가 어떻게 씨앗 껍데기를 뱉어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때 마침 허웅란도 허삼관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허삼관을 힐끔 곁눈질로 쳐다보고는 이내 눈길을 돌려 걸어가는 2 남자를 보다가 다시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극장 안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허삼관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왜 감시하듯 날 보는 거예요? 또 왜 실실 웃는 거죠? 난 허상관이라고 합니다. 생사공장에서 일하고요.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이 꽈배기 서시잖아요. 허웅란은 이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웃고는 웃음을 머금은 채 물었다. 당신도 알아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갑시다. 내 소룡만두를 대접할 테니. 오늘은 배가 불러서요. 소룡만두는 내일 사세요. 이튿날 오후 허삼관은 허웅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가서 창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방시와 근룡이가 그랬던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탁자를 두드려 주문하였다. 여기 소령만두 한 판 가져오라고. 허옥란이 훈툰면 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다고 말하자 허삼관이 다시 탁자를 두드렸다. 여기 훈툰면 한 그릇 가져오라고. 허옥란은 이날 연신 미소를 지으며 말린 매실까지 먹어치우고는 괜히 뒷맛이 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사탕을 시켜 먹더니 나중에는 갈증이 난다 해서 다시 수박 반쪽을 시켜 먹었다. 허삼관은 오늘 저녁에 도대체 얼마나 써버렸는지 손가락으로 셈을 하고 있었다. 소령만두 24전, 훈툰면 9전, 매실 10전, 사탕 23전, 수박 반쪽이 17전에 모두 83전이네. 언제 내게 시집 올 테요? 당신이 그냥 대접한 거 아니에요? 난 공짜로 생각하고 먹은 거고. 당신도 당신이 사는 음식을 먹으면 당신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나한테 시집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에게 시집을 간다면 난 이렇게 먹지 않아요. 당신에게 시집을 간 후라면 결국 내 걸 먹은 건데 아까워서 어떡해?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시집 오면 되는데요, 뭘. 난 당신한테 시집 갈 수 없어요. 난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허락을 안 하실 테고. 우리 아버지는 하소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허삼관은 황주 한 병과 대전문 담배 한 보루를 들고 허옥란의 집을 찾아갔다. 중국 영화를 보면은 참 특이한 것이 여자들의 태도죠. 참 당당하고 말도 막 하는 것 같아요. 통통 튀는 그런 억양들이 비록 번역된 대화지만 참 재미있게 들리네요. 허삼관은 허옥란 아버지의 허락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래서 허옥란과 결혼을 하죠. 허옥란 역시 허삼관이 하소영보다 좋은 신랑감이란 생각을 하고요. 허옥란은 허삼관에게 외모도 이쁘고 재주도 많은 아내를 얻었으니 당신은 정말 복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읽는 허삼관 매혈기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www.ebs.co.kr EBS 오디오북 홈페이지에 주소, 실명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도서출판 푸른숲 협찬으로 15분 추첨해서 우송해 드릴게요. 이 시간 마치면서 허옥란이 아들 셋을 낳고 허삼관에게 하는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옥란은 5년 동안 아들 셋을 낳았는데 허삼관은 각각 허일락, 허이락, 허삼락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하루는 삼락이가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 허옥란이 허삼관의 귀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당신은 바깥에서 희희낙낙했겠다. 난 웃은 적 없어. 그저 좀 희죽댔을 뿐이지. 소리를 내어 웃은 적은 없다고. 아이야. 허옥란이 탄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이 일락, 이락, 삼락이지. 내가 분만실에서 고통을 1번, 2번, 3번 당할 때 당신은 밖에서 1번, 2번, 3번 즐거웠다 이거 아니야?